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께 발표할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앞서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고 건설자재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고분양가 심사기준까지 추가로 손대면서 전방위적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매매 경매 시장에서 빌라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팔린 주택 10채 가운데 6채가 빌라로 17개월 연속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0%가 넘으면서 처음으로 월세가 전세 거래량을 추월했습니다.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국토부가 주택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래로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도 이 주거 비용이 폭등하지 않은 이유는 전세가 어느 정도 이 방파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것도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처음으로 50%를 넘기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고가의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부동산 시장,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 어떤 전략들 세워야 될까요? 자,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들 내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D1 리얼티에스의 조범식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양도세를 완화하다 보니까 갈아타기를 좀 해볼까 이런 고민들 하고 있고, 소위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 쪽으로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 과연 내가 갈아타기를 해도 맞는 건지, 또 갈아타기를 했을 때 상급지 내에서 어떤 부동산을 내가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이런 고민들이 가장 많은 시기가 지금 시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팍스경제TV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이런 고민들 가지고 계시더라면 연락 주셔가지고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히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매수, 매도 타이밍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예, 지금 현재 용인하고 수원에 집을 갖고 있는데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한 채로 다 줄이고 싶은 생각이 많거든요. 아, 지금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용인과 예. 수원이라고 하셨어요. 예, 자, 정확한 그 집 아파트인가요? 예, 네, 아파트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여기 용인은 네. 동백의 롯데에코. 동백 롯데캐슬 에코. 네. 예. 그리고 네. 수원에는 율전동에 네. 뜰한 채요. 아, 율전동에 있는 아파트. 자, 여기 지금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셨나요? 여기 용인은 8년 전에 제가 분양을 받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자, 그럼 이제 한 채는 정리를 하고 혹은 예. 다른 투자처를 좀 찾아보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세한 전망들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주택 2개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예. 하나는 이제 기흥구에 있는 롯데캐슬 에코 단지를 예. 가지고 계시고 예, 또 거기는 하나는 현재 살고 있어요. 거주하고 계시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수원에 뜰한채 아파트를 좀 가지고 계세요. 예. 근데 지금 고민이신 게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둘 예. 다 정리하고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볼까 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채 갖고 있으니까 예. 양도세도 그렇고 네네. 한 채만 갖고 좀 좋은 걸로 갈아타기를 앞으로 해볼까? 전망이 좀 괜찮은가?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최근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세요. 우리 시청자님처럼. 예. 자,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양도세 원래는 예, 예. 다주택자니까 중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중과 배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매도 전략이 좀 편해졌어요.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양도세가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제 갈아타기를 할까 매도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예.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갈아타기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더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이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죠.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좀 많이 뛰었고 추가적으로 더 뛰기가 조금 아쉽다라고 한다면 더 뛸 수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될 게 어떤 거라면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과연 더 뛰어줄 수 있을까, 예. 더 오를 수 있을까를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여기 용인 경전철이죠. 어정역 그리고 예, 예. 동백지구라고 하는 지역에 예. 있는 위치에 있는 롯데캐슬 에코 단지를 가지고 계신데 여기 몇 평형대입니까? 34평이요. 34평형대. 최근에 그러면 한 1, 2년 최근 1, 2년 사이에 좀 가격대가 그래도 한 2억대 정도는 뛰었어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수원에 예. 여기 1호선 성균관역 역세권에 좀 성균관역을 좀 쓸 수 있는 지역에 여기에 뜰한채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예, 예. 그죠? 예. 자, 하나는 수원 쪽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또 예. 하나는 용인 이제 동백지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예. 둘 다 이제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양도세 완화도 있지만은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는 수도권 쪽이 양극화가 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예. 좀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지역, 원하는 지역, 또 들어가서 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호재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들이 좀 오를 거고 좀 외곽 쪽에 좀 빠져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눌릴 것이다. 이런 양극화 때 이런 현상이 앞으로 심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전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그런 지역일까 아닐까를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에 조금 중심권, 소위 말하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동백지구라든지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는 동백지구는 실질적으로는 주변에 큰 호재가 없습니다.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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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도 저번에 한 8년 연세대병원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네네. 병원은 들어와 있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기권 같은 지역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대표적인 게 바로 교통 호재. 첫 번째로. 예. 첫 번째로 교통이 좀 들어선다라면 좋은데 그냥 교통이 아니에요. 이게 어떨 어떤 것? 교통이어야 되느냐? 서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에 되도록이면 중심지를 할 수 있는 우리 강남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또 구도심 쪽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통호재도 있는 지역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경절철은 예전부터 개통이 돼 있었고 그럴 만한 교통호재는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호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라면 직장인들이 들어설 수 있는 호재, 즉 자족 기능이라든지 업무타운이 들어서는 호재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앞으로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실은 동백지구는 그런 호재를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예. 둘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은 아니고 워낙 이 위쪽에 분당이라든지 또 용인 수지 쪽 특히 분당선하고 신분당선 라인 있죠. 이 라인에 있는 그 역세권 단지들이 이런 호재들, 교통 호재, GTX 호재라든지 내지는 뭐 자족 기능이 들어설 수 있는 업무타운 호재들이 들어서면서 가격들이 많이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 동백지구도 최근 2, 3년간에 가격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요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호재들이 있으면 더 뛸 것 같은데 예. 그러기가 좀 아쉬운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동백지구는. 예. 그다음 또 이제 가지고 계신 데가 수원이잖아요. 수원. 예. 수원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어떤 호재로 올랐느냐? 앞서 얘기했던 교통 호재 때문에 올랐거든요. 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화서역이라든지 또 수원역 있죠. 예. 이 두 역이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지 내지는 수원역 같은 경우는 GTX 이런 교통 호재로 인해서 화서역과 수원역 역세권에 있는 신규 단지들이 다 10억대를 훌쩍 넘기는 그런 시세로 뛰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뭐 인계동 일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뜰한채 단지들 같은 경우가 그런 수혜를 받으면서 견인 효과로 가격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 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그런 교통 호재라든지 내지는 이런 업무 타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설 수 있는 호재들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 뛰기는 지금만큼 뛴 만큼 더 뛰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같이 이렇게 양도세가 좀 이렇게 가벼운 시기 때는 정리를 하시고 좀 상급지로 가시는 이 생각이 틀리지는 않고 맞다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둘 다 정리를 하고 가신다면 어디를 가야 될까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일단 내 자금 여력이 어떻게 되느냐.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자금 여력에 맞춰서 앞으로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뛸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걸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예. 예.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요 아파트 두 채를 다 정리를 하신다면 자금 여력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지금 뭐 매매하면 한 12억 정도 가능한데요. 예, 12억 정도. 한 야탑 정도 같은 데 갖고 싶거든요. 야탑. 야탑. 예. 미리 좀 생각해 두신 지역이 있었네요. 야탑이라고. 예. 네. 야탑이나 예. 아니면은 그 저기 뭐요. 그 야탑에서 조금 더 가는 그쪽에 모란 쪽, 예, 성남 예, 쪽을 예, 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성남.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12억 정도는 내가 여유 자금을 좀 가질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야탑을 보신 이유는 그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일기 신도시 쪽에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 예. 이제 일기 신도시가 최근에 이제 뭐 재건축에 대한 이슈 또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가 아주 강한 지역이잖아요. 예. 특히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리모델링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그만큼 또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고 또 야탑 일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뭐 8호선 연장이라든지 또 주변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2, 3 이런 테크노밸리가 더 점점 커지면서 직장인 수요들도 더 많아지거든요. 예. 그러면 비싼 분당 쪽보다는 야탑 쪽의 수요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잘 보셨어요. 그래서 예. 야탑동 쪽으로 갈아타시게 하는 거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예. 12억 정도면요. 지금 좀더 추가로 보태야죠. 예. 아니 뭐 야탑도 12억 정도면 30평대 충분히 네. 들어갈 수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예. 근데 12억 정도라면 저는 뭐 야탑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서울 쪽 안쪽에서도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또 호재를 예. 가지고 있어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야탑도 보시고요. 거주 환경 측면에서 굳이 어떤 뭐 출퇴근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실 그런 거 상황 없어요. 지금 그건 나이가 아니죠? 많으니까. 예. 예. 자, 그렇다면 저는 서울에 혹시 가재울 뉴타운 아세요? 가재울 뉴타운. 예. 예, 가재울 얘기만 들어봤어요. 얘기만 들어보셨어요? 예. 자, 이 가재울 뉴타운은 예. 우리가 이제 상암 DMC라는 업무타운 있잖아요. 예. 예. 이 업무타운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뉴타운으로 만들어진 신규 아파트예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는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뉴타운들이 개발되고 있는 지역인데 뉴타운으로 예.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신규 단지들이 많이 뭉쳐 있는 거주 환경이 지금은 아주 좋은 지역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가 서울의 이제 광역 중심지라는 앞으로 10년간 서울의 중심지로 더 집중이 되는 지역입니다. 예. 근데 상암 DMC 같은 지역이 지금 현재 그런 중심지로 바뀌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신규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들이에요. 아, 예. 근데 여기가 수색역이라는 역세권이 위치해 있는데 예. 이 수색역이 지상철이에요. 지상철. 아, 지상이도. 지상철이다 보니까 이 상암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돌아서 가야 돼요.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 이제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지어진 10년 차 이내에 있는 신규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12억대 이 정도 시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상철 구간이 앞으로 개발이 돼요. 예. 개발이 되는데 이 지상철 위에 덮개를 씌워가지고 거기에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편의시설도 들어가고 업무타운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단절되어 있던 쉽게 가기 어려웠던 지역들을 쉽게 갈 수 있는 상암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지고요. 예. 거기에 편의기반 시설도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예. 살기가 더 좋아져요. 예. 그러면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겠죠. 예. 좀 경기권도 좋긴 하지만 야탑동도 저는 서울 안쪽에 이렇게 호재가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뛸 수 있는 지역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좀 더 야탑 쪽 이쪽 좀 보세요 이러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12억 정도의 충분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네, 저는 그렇다면 이 상암 주변 지역에 있는 이 가재울 뉴타운에 있는 깨끗한 단지들이 있어요. 예. 이 깨끗한 단지들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야탑동 가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수색 중산 뉴타운 주변 지역에 있는 이 가재울 뉴타운 쪽에 있는 신규 단지들도 한번 더 고려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서울 쪽 인서울 하십시오. 서울 쪽이 아무래도 공급이 더 부족하고 양극화가 진행되면 서울은 오른다. 또 경기도 공급 많은 지역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 안전한 지역이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서울. 예. 그죠? 그래서 서울 쪽에 있는 여기 가재울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이쪽 보시면은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잘 메모.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예. 양도세 문제가 네. 어떻게 되나 그게 많이 나오나 아.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지금 매매를 하고 싶은데 이제 양도세 때문에. 지금 거주하시는 주택 말고 좀 가지고 예. 있는 주택이 이제 중가가 지금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일단은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올해 안에 파시고요. 예. 올 안에 두 개를 다 파시면은 이 양도세가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 중가가 그래요? 안 되더라도 양도세를 더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올해 안에 파시고요. 예. 올 넘겨서 2023년도 되잖아요. 예. 자, 그때 지금 거주하시는 주택도 매도를 하시면은 충분히 그 양도세가 아닌 비과세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게 2년 됐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수원에 있는 거. 수원에 있는 거 그러니까 2년이 됐다 치더라도 예. 그거는 어차피 중과 대상이잖아요. 근데 예. 중과가 배제가 됐으니까 아예 비과세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중요한 그래요? 거는 매도 시점이 올 안에 두 개를 같이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합산이 됩니다. 아.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올 안에는 수원 거 정리하시고 내년에는 이제 동백 거 여기 거. 정리하시면은 예. 충분히 세금을 많이 줄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아, 매도 예. 전략을 가져가신 다음에 서울이나 야탑 쪽 둘러보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매도를 하시고요. 살펴보신 야탑 지역도 괜찮지만 가재울 뉴타운 쪽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들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구로구 독산동에 네, 한신 아파트 33평짜리 하나 갖고 있는데 네, 이게 2년 전에 매수해가지고 지금 비과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혹시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네, 아, 네.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좀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뭐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를 기대하고 매수를 하셨을 텐데 앞으로 전망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독산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비과세를 만들다 보니까 네. 우리 단지가 좀 괜찮으면 보유하고 그게 아니면은 좀 그렇죠. 갈아타기를 할까 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 독산동 한신 아파트는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네. 이유가 지금 비과세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네. 자, 여기는 위치적으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은 1호선 이 금천구청역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구로구기는 하지만 이 안양천을 건너서 이 광명 쪽에 하안동 쪽에 위치해 있는 단지예요. 네, 네. 근데
이 금천구청역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해당 단지가 좀 오래된 단지잖아요. 예, 예. 근데 이 해당 단지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추진위가 지금 설립돼서 진행되고 있는 단지거든요. 그거는 네, 아실 맞습니다. 거예요. 리모델링 지금 네네네. 진행되고 있는 거는. 네. 근데 서울이라든지 우리가 광명, 특히 이 하안동, 여기는 구로구긴 하지만 하안동 입지거든요. 근데 네. 이런 지역들은 솔직히 서울에 대한 출퇴근도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또 그 오래된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았던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리모델링이나 호재를 좀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단지인데 지금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 이제 네네. 추진위가 설립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 또 경기권에 우리가 좀 이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호재를 가지고 있는 단지들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특히나 네.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재건축도 완화해 주지만 리모델링 특별법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자, 리모델링 특별법이 진행되면 용적률에 대한 부분도 더 완화를 해주겠다. 또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 단계들도 그 간소화시켜서 속도를 좀 빨리 진행시켜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보다도 리모델링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또 사업성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리모델링이 특별법이 나왔을 때 한참 진행 중에 있는 초기 단계가 아닌 지금 어느 정도 중간 단계 아니면 마무리 단계까지 간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별법이 바뀌게 되더라도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초기 단지들 있죠. 이제 추진이 막 설립돼 가지고 추진이 준비하고 네, 네. 이 추진위가 완성돼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단지들은 이 특별법이 바뀌게 되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예요. 네. 그러면 충분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는 단지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금액대가 한 8억대 중반 정도, 몇 평형대예요? 여기 30평형대. 33평이고요. 예.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8억 초반 정도 예, 되더라고요. 8억 중반 정도 되는데 네네. 이 30평형대가 앞으로 네. 40평형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평 중축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이 진행되다 보니까 충분히 아. 지금보다도 평형대가 더 늘어나고 또 신규 아파트로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네. 위쪽에 있는 철산동의 신규 아파트들, 지금 마무리된 신규 아파트들이 이 30평형대가 지금 현재 한 15억에서 16억대 정도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는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가 된 거고 여기는 리모델링을 앞으로 진행해서 신규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리모델링 단지들이 약간 다소 또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기존에 있는 구조에서 수평 중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네. 동굴형 형태의 그런 형태의 구조들이 나오고 또 2베이, 3베이, 이렇게 4베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로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재건축 단지들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좀 더 낮게 형성이 돼요. 네. 그래도 이제 40평대 정도 되면 위쪽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시세만큼은 가격이 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8억 중반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여기에 추가 분담금 2, 3억을 내더라도 앞으로 뭐 많이 내더라도 2억에서 3억 정도를 내더라도 충분히 네. 앞으로 한 5억 정도의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단지예요. 거기다가 특별법이 조성이 돼서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사업성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담도 더 줄어들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요소, 호재를 가지고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광명 쪽에 뭐 구로구긴 하지만 광명 쪽에 위치해 있는 이런 단지들은 입지도 좋고 또 앞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더 새 아파트가 되는, 특히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가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15년 걸린다면 리모델링은 8년에서 9년 정도면 완성이 되거든요. 훨씬 네. 더 빨리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이거 8억 중반 이거 정리하고 서울 안쪽으로 갈아타게 하시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굳이 더 부담스럽게 가시기보다는 호재가 확실한 이런 단지들은 더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릴게요. 아,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리모델링 호재로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전화 상담 하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여기는 인천이고요. 네. 인천 효성동이에요. 네. 효성동 그 풍림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그 바로 옆에 이편한 세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만약에 매도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자금을 가지고 또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을까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인천에 있는 이편한 세상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네네. 네. 지금 몇 평형대 가지고 계세요? 이편한은 25평인가? 4평인가? 네. 네. 20평형대. 네. 네.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망 그리고 매도를 하고 어느 쪽을 좀 살펴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인천 계양구죠. 계양구에 이제 아파트 두 채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네네. 네,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좀 거주를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좀 잘 아는 단지 쪽으로 해가지고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제 다주택자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뭐 양도세도 완화해 준다 그러니까 이 두 채 중에 어떤 거를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정리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보유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도 있으신 것 같고 이걸 어떤 거를 정리한다라면 과연 그걸로 어떻게 또 재투자를 해야 될지 이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자, 일단 위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양구 이제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죠. 네네. 작전역 역세권 위치에 있는 풍림 아파트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이편한 세대 계양 아파트 딱 거의 붙어 있는 단지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두 단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풍림 아파트는 굉장히 좀 노후된 단지죠. 네. 좀 오래된 단지예요. 거의 이제 30년 이제 채 아직 안 됐지만 30년을 좀 바라보고 있는 단지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이 계양 더 프리미어 이편한 세상이죠. 네. 자, 요거는 신규 아파트예요. 신규 아파트. 신규 아파트고 또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죠. 천세대급에. 자, 그래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두 단지는 하나는 노후된 단지고 하나는 신규 단지인데 자, 이 경기권에서 최근에 이제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후 단지들이 있잖아요. 이 노후 단지들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호재는 당연히 새 아파트로 좀 바뀔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풍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용적률이 좀 높은 단지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재건축을 우리가 좀 바라보기는 좀 어렵죠. 네네. 예, 재건축. 그럼 결국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단지예요. 다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리모델링을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단지이고 이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신규가 돼서 가격대가 좀 많이 좀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특히 인천이 작년 1년 동안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른 지역이잖아요. 네. 거의 44% 정도 가격이 뛰었습니다.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10% 20% 상승한 반면에 거의 2배 가까이 더 뛴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천이란 지역이 최근에 혹시나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공급이 앞으로 좀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네. 네, 특히 이제 인천이 3년간 앞으로 3년간 필요 공급량이 한 4만 2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입주되는 물량은 한 9만 가구 정도 됩니다. 앞으로 3년간. 그러면 이제 한 5만 가구 정도가 더 많이 공급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격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아유 큰일 나겠다 이게 아니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서울 가격대하고 다른 경기대 가격대하고 비교해 보면 인천대가 가격이 좀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2, 3년 후에는 더 저렴한 지역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시 또 실소유자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시 실소유자들이 들어올 때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들만 가격들이 더 많이 회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네. 지역이 뭐 우리가 청라라든지 송도같이 이렇게 업무타운이 만들어지는 지역들이라든지 또 GTX가 들어서는 지역들 같은 경우 특히나 거기에서도 GTX 영향권에 있으면서 신규 단지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들 있잖아요. 네. 이런 단지들은 그래도 좀 회복을 할 거예요.
근데 노후 단지들 있죠. 노후 단지들, 오래된 단지들. 네네. 오래된 단지들이 이렇게 재건축 호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지들은 쉽게 하락한 만큼 더 회복하기 좀 어려운 그런 흐름으로 갈 거로 보여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 두 단지 중에 하나는 노후 단지고 하나는 신규 단지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노후 단지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저는 이거를 조금 뭐 평형대를 좀 다운 여기는 30평형대 거주하고 계시는가요, 풍님은? 네네. 예. 여기 혹시 이거 25평대로 혹시 다운사이징 하셔도 문제는 없으십니까? 네,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신규 단지 쪽으로 거주를 좀 돌리시고요. 네. 이제 노후 단지는 매도를 하십시오. 네. 매도를 하시고 남는 여유 자금이 있을 거예요. 네네. 대충 얼마 정도 여유 자금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정리하시면. 지금 2편안을 월세로 내놨으니까 예. 그거 매도 가격하고 또 여유자금 한 1, 2억 정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5억에서 6억대 정도의 여유 자금 생기시겠네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중간에 인천이 조금 가격 하락하더라도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네네. 예, 신규 아파트로 넘어가시고 5, 6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나온다면 서울 쪽에 우리가 호재가 있는 지역들로 또 앞으로 가격이 계속 뛸 수 있는 지역으로 가면 좋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서울 쪽에서 5, 6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들, 재테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혹시 마곡지구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마곡지구가 지금 대기업 중심의 엄청난 업무타운이 지금 들어서는 지역이잖아요. 네. 자, 이 마곡지구는 우리가 들으면 그냥 알 수 있는 기업들이 다 들어옵니다. 자, 뭐 LG라든지 넥센이라든지 이랜드, S-오일 뭐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자, 이런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설 계획인데 다 해서 한 17만 명 정도의 직장인들이 들어서는 지역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지역에 주택 공급을 그만큼 해주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변 지역에 부동산 가격들이 최근에 좀 올랐어요. 네. 근데 어떤 부동산들이 많이 올랐느냐? 역세권의 깨끗한 신규 단지들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좀 오래된 노후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많이 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네. 서울시는 앞으로 재건축도 활성화시키겠다. 또 리모델링도 활성화시키겠다. 앞서 상담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리모델링 특별법이라든지 또 서울은 재건축도 완화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 마곡지구 입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아요. 자, 9호선 역세권이고, 그죠? 거기에 마곡지구라는 업무타운이 들어서고, 또 거기에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단지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편의 기반 시설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면 더 좋아지겠죠. 자, 그런데 아직 편의 기반 시설은 없는데 향후 이 양천 향교역 있죠. 9호선에 양천 향교역이라고 있어요. 네. 예, 바로 마곡지구에 딱 붙어 있는 역인데 여기 이 역세권 쪽이 앞으로 CJ 부지라는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뭐 백화점이나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지역으로 앞으로 개발이 진행될 계획이 있거든요. 3, 4년 안에는 이게 완성이 될 거예요. 네. 그럼 거주 환경이 더 좋아지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강변에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단지들. 크게 뭐 3개 단지 정도가 대표적인 단지인데 이 중에 5억 정도에 충분히 그 갭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한강변에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그러면 한강 조망도 나오고 업무타운 끼고 있고 거기에 편의시설도 좋아지고 9호선 뭐 교통 역세권에 위치했으니까 교통도 좋고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인천 쪽은 신규 아파트를 거주를 좀 하시고 남은 금액으로는 이 마곡지구 역세권, 양천향교역 역세권 한강변에 있는 단지입니다. 네. 한강변에 있는 단지들 위주로 좀 갭 투자를 좀 해놓으시면 여기도 나중에 수익이 나면서 충분히 재테크 전략 쪽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 정도 좀 오래된 노후 단지 좀 정리하시고 그러고 나서 서울 안쪽에 있는 마곡지구 쪽 추천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채는 이제 정리하시고 갈아타기를 권유주셨는데요. 한강변에 업무 중심지가 인접해 있는 곳들 위주로 살펴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과 그리고 투자 전략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상담 일정 안내해 주시죠. 네,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흐름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더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개발 쪽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이라든지 또 재개발에 대한 기준들도 완화를 해주면서 서울 쪽에서는 이런 소형 부동산들 위주의 굉장히 인기를 끌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앞서 우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다시피 아파트보다도 17개월간 이 빌라가 거래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 또 거기에 전세보다는 월세 전환이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 사시던 분들이 이제는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재개발 될 수 있는 이런 빌라들 위주로 매수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그만큼 거래량이 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 또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이제는 좀 재테크 전략을 했을 때 안전하고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인데 어떤 지역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1:1 상담을 통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앞으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지역들 위주로 상담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런 갈아타기 또 투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가지고 1:1 상담을 통해서 안전한 재테크 전략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2638-3972번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주신 시청자분이 많아서 전화 상담 조금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들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망포역 힐스테이트에 살고 네. 있는데 네. 그 항우 전망에 따라서 갈아타기 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여기 지금 매수하셔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네, 어느 정도나 지금 보유를 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17년도에 입주해가지고 지금 한 5년 정도 살았거든요. 4, 5년 정도 거주를 하셨고, 자, 이제는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을 좀 살펴봐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네. 자세한 의견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망포역의 그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힐스테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네. 여기 몇 평형대 지금 가지고 계세요? 25평이요. 25평형대 가지고 계세요. 네. 자, 여기 신규 아파트 입주했다고 그러는데 입주했을 때 비해서는 가격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자, 여기는 실은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이 딱 자리 잡고 있죠, 위쪽에. 네. 예. 우리가 이제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고 바로 밑에 쪽에 있는 분당선 라인에 망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신규 아파트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망포나 영통 일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런 굉장히 입지가 좋죠. 대기업에 딱 붙어 있고 분당선 라인에 위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대기업 직장인들이 선호했던 지역인데 여기 노후된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네. 주변 지역에.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위쪽에 있는 광교라든지 또 밑에 쪽에 있는 동탄이라든지 이렇게 신규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지역 쪽으로 이 직장인들이 많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초기 때는 많이 오르지 않았던 지역인데 이 안에서도 혼자 가격이 꾸역꾸역 그래도 열심히 올랐던 단지들은 어떤 단지냐? 신규 단지들이 좀 가격이 올랐어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지금 아파트 힐스테이트가 바로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입주하고 나서도 꾸준히 가격대가 올랐던 단지예요. 네. 예. 자, 그런데 여기는 여기 있는 대기업들이 어디 이사 가거나 움직여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더 보유하고 계시도 주변에 신규 단지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입주가 되는 그런 지역들도 아니다 보니까 네.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단지예요.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시더라도 네.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러지 않고 꾸준히 네. 소폭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네. 크게 문제는 안 되는 단지예요. 네.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네, 그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옮기시지 않고 보유하셔도 나쁘지는 않은
좋은 단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네. 조금 더 투자 목적으로 내가 좀 간다라면 지금까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한 5, 6억 정도 이상은 올랐을 거예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비과세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요거 좀 뭐 보유하셔도 무방하지만 좀 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좀 가고 싶다 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혹시 둘러보신 지역 있으세요? 제가 분당에 시범단지 이거 재건축되는 이쪽으로 네네. 한번 직장이 수원이니까는 이쪽 분당, 위례, 용인 이쪽으로 네네. 옮겨 타고 싶은데 그래도 분당이 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예. 갈아타보기 해볼까 싶은데 지금 분당이 좀 많이 올라서 그렇죠. 최근에 예. 다른 데 비해서 예. 그래서 너무 좀 많이 올라서 좀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좀 많이 올랐으니까 네. 실은 뭐 지금 가지고 요거 정리하시고 분당권에 뭐 20평대를 선택하시더라도 실은 네, 좀 예. 그거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대출로 활용하실 계획인 거예요? 아니 좀 보탤 수 있는 자금이 있어서 그 예상 금액은 그 매매 금액은 한 15억 정도. 15억 내면은 충분히 투자 가능하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당이 좀 올랐다고 좀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여기 뭐 일기 신도시니까 네. 최근에 뭐 일기 신도시 호재는 뭐 재건축 호재가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리고 분당 일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여기 분당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재건축 호재도 있지만 위쪽에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네. 그죠? 또 GTX 호재가 여기도 지금 잡혀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야탑 이 분당 일대에서도 이 임해동이나 서현동이나 순회동 일대 같은 경우가 뭐 10억대 내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인데 네. 가격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와 비슷한 호재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 위쪽에 야탑동이 있거든요. 네네. 예, 야탑동은 한 12억대 정도면 30평형대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세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여기도 8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교통 호재 그리고 판교가 여기가 앞으로 제2판교, 제3판교 이렇게 계속 업무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 네. 직장인들도 이쪽에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야탑동으로 수요자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분당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대출도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금액대다 보니까 네. 대출이 좀 수월할 수 있는 야탑동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밑에 쪽에 있는 용인 수지 쪽으로 많이들 넘어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 야탑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호재를 볼 수 있는 지역이고 네. 또 교통 8호선이라는 이런 교통 호재도 가지고 있고 또 네. 판교 테크노밸리의 영향권에도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올라오시는 거는 저는 반대의 의견은 가지를 않습니다. 영통에 있는 네네. 신규 아파트도 더 오를 수 있지만 네. 걔네들 그 영통에 있는 신규 아파트들이 앞으로 1억 뛴다라고 한다면 네. 야탑동에 있는 이런 단지들이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면 3, 4억, 네. 4억씩 뛸 수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네네. 그 미래가치 측면에서는 충분히 위쪽에 있는 좀 더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일기 신도시 쪽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뭐 보유하셔도 무방하지만 내가 여력이 돼서 갈아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야탑동 일대에 있는 그 역세권 단지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쪽에 30평형대 충분히 10억대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네네. 부담 없이 들어가실 수 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분당 쪽도 좋긴 하지만 네. 좀 더 덜 부담스러운 야탑동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야탑동 네.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신가요? 저 현재 무주택자고요. 네. 지금 현금 3억으로 투자처 찾고 있는데 혹시 강서구 등촌동의 등촌라인 25평 이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여기는 지금 그럼 거주를 안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계신 네. 건가요? 네네. 그러시군요. 자, 실투자금 3억 원 정도로 등촌동의 이 등촌 라인 아파트 매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그간 좀 주택 없이 지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뭐라도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 자금 여력은 그렇게 내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3억대 이내에 조금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동산을 찾다 보니까 이제 찾으신 게 이 등촌 라인 아파트예요. 네. 예, 근데 이 등촌 라인 아파트는 가양역 역세권에 딱 위치해 있죠. 네. 그래서 뭐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행역 역세권에 있고 주변에 뭐 홈플러스라든지 학교들도 잘 돼 있고 주거환경도 아주 좋고요. 특별히 또 마곡지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제가 앞서서도 또 마곡지구 추천드렸는데 또 보신 데가 또 마곡지구 영향권 안에 있는 9호선 역세권을 좀 보신 거예요. 근데 이 둥촌라인 아파트가 실은 역세권에 위치해 있긴 한데 우리가 서울 쪽에서 이런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 안에서도 좀 더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둥촌라인 아파트는 좀 노후된 단지예요. 그러면 이 단지가 앞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재건축이라든지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둥촌라인은 재건축은 좀 어려운 단지고요. 용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은 앞으로 가능할 단지예요. 네. 그럼 저는 9호선 역세권의 마곡지구 호재도 볼 수 있고 거기에 리모델링 통해서 앞으로 새 아파트로 좀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3억대 미만의 투자처로서도 괜찮은 단지라고 봅니다. 다만 이 둥촌라인 아파트가 약간 좀 적은 단지예요. 좀 나홀로성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단지거든요. 300세대 미만 정도 내외에 있는 단지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약간 좀 사업성 부분이라든지 리모델링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대단지에 또 면적이 큰 그런 단지들이 훨씬 더 리모델링은 유리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좀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입지 측면에서 9호선 역세권에 이런 마곡지구라는 큰 업무타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익권에 있는 단지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하셔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리모델링, 앞서 얘기했다시피 리모델링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고 리모델링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충분히 리모델링도 가능한 단지예요. 자,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3억대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셔도 좋고요. 혹시나 갔는데 뭐 매물이 없거나 또 3억대가 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서울이 재건축 리모델링도 활성화되는 지역이긴 하지만 재개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진영되거나 또 추진 중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대가 뭐 4억대 하던 빌라들이 지금 평균 뭐 9억에서 10억대까지 가격이 뛰었습니다. 굉장히 단기적으로도 많이 뛰거든요. 자, 이렇게 3억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재개발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도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무조건 리모델링 뭐 아파트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 둥촌 라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 쪽도 저는 좋은 투자 방향성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서울같이 이렇게 재개발이 활성될 수 있는 지역들은 더더욱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용산이나 이런 데는 이미 좀 올랐지만 우리가 이제 강남이라든지 한강변 쪽 있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3억대 미만에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까지 진행된다면 더더욱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한강변이나 이 강남권 일대에서도 강남권도 과거에는 재개발이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충분히 강남권도 재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노도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낮춰주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재개발도 가능한 지역이 강남이에요. 근데 강남에 아파트 만들어지면 얼마입니까? 굉장히 비싸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강남권이라든지 한강변 일대에 재개발 투자처도 한 번 정도는 더 고려해 보시고 둥촌 라인이나 이쪽하고 고려하셔가지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둥촌 라인 매수하셔도 되고요. 네. 좀 더 내가 미래 가치를 좀 높게 보긴다라고 한다면 재개발 쪽도 한 번 더 눈여겨 보시고 매수 전략 가져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정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뭐 재개발 사업들 또 재건축 사업들, 리모델링 사업들 서울은 앞으로 이런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가 특히 주택이 헌주택이 새주택이 되는 이런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좀 더 소액으로 갈 수 있고 또 보유를 하거나 나중에 또 개발이 됐을 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승폭을 보거나 이런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재개발 같은 이런 빌라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 굉장히 큰 수익성을 가지거든요. 자, 이런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 어딘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제가 1:1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계획이 있으니까
요 상담 통해서 그런 재테크 전략들 가져갈 수 있는 지역들을 미리미리 좀 보시고 선점 투자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와 문자 상담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 가치 그리고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